예, 지평선 이차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미래통합당 이현주 후보, 사주죠. 이번에 떨어졌죠. 이번에 떨어졌는데 사주를 딱 보니까 대단한 사주예요. 대단한 사주. 이렇게 대단한 사주,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가 대단하다는 게, 제가 좀 말을 좀 더듬거나 좀 느리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그 의사를 전달하려고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의미도 잘 알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어사전을 들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국어사전을 한 1년간, 그 당시 국어사전이 좀 얇았는데, 두께가 한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국어사전인데, 어린이용 국어사전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 당시 국어사전을 들고 다녔는지. 그러면서 그냥 1년 내내 국어사전들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휘를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전엔 좀 지금 같지 않았는데 내가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내 딴에는 정확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알맞은 어휘를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좀 더듬는 거거든요. 내 딴에는. 근데 이게 늙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참 대단한데, 이걸 어디서 더 대단하냐 하면, 이런 사주를 누가 가졌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대단함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이 이런 사주를 가졌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이 뭐일 수는 모르죠. 연예일 수도 있고, 이현주처럼 정치인일 수도 있고. 일단 사주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더 대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함이 더 극대화된 아주 대단한 사주. 그 대단함을 뭐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 이현주 본인이 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기 민주당에 일단 보면, 일단 정치적인 색채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죠. 정치적인 색채는 정관과 편관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8글자 안에는 정관, 편관이 없죠. 근데 지장간에는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정치색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가면 좌파가 하는 얘기 할 수 있고, 우파 가면 또 우파들 하는 얘기 할 수 있고, 별로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념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념에는 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잘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겁이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비겁이 이렇게 4개씩이나 되니까 대단한 거고,
거기다가 식상도 이렇게 강하니까 대단한 사주죠. 대단한 사주.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대단한지 덜 대단한지를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이연주다라고 하니까 아주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연주의 그 여러 가지 신문 기사나 뭐 위키나 이렇게 보면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연주가 그만큼 사고 뭉치, 사고 덩어리, 말썽꾸러기, 악동, 이제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TV 기사에서 그 일반 뉴스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에서는 뭐 대놓고 욕을 하고 있진 않지만, 나무 위키를 보니까 아주 그냥 대놓고 욕을 하고 있어요. 대놓고 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정치인으로서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연주라는 것이 왜 더 대단한가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나경원도 좀 비슷했죠. 수비겁에다가 이제 목식상. 정치인들이 이제 수비겁에 목식상들이 좀 많은데, 약간 좀 많은 편이에요. 일단 이제 비겁이 강하니까 그만큼 이제 질기다라는 거죠. 질기다. 잡초처럼 아무리 밟아도 고개를 다시 쳐들고 일어나는 잡초죠. 그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시골 내려가면 여름에는 잡초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초와의 전쟁. 아무리 낫으로 베고 또 제초기 돌리고 약 뿌리고 해도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잡초는. 그래서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비겁이 강하면은 잡초와 같아서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아요. 일어나요. 비겁이 약한 사람들은 꺾여요. 어떠한 충격이 오면 그냥 꺾여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태풍이 불면 그냥 바람에, 강풍에 나무가 꺾여서 부러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비겁이 약한 사주들은 그런데, 이 비겁이 강하면 잡초와 같아서 아무리 밟아도 태풍 같은 거는 뭐 태풍이 아무리 불어봐야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집요하고 질기다라는 거죠. 생명력이.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연주가 그 광명인가요? 민주당일 때 광명이었나요? 원래 거기서 민주당에서 당선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을 배신을 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광명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거는 뭐 말하나 마나. 근데 이제 이연주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원래 부산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 유리한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말썽꾸러기고 배신자고 한데, 이 우파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써먹기 좋은 그냥 도구일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 까는. 그러니까 이제 이연주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제 문재인을 까주는 거가 이제 즐겁겠죠.
그 문재인을 왜 싫어할까요? 그 우파가. 제가 얘기를 했죠. 그냥 싫다고. 뭐, 달리 싫은 게 아니죠. 문재인이가 뭐 빨갱이 짓 한 거 없잖아요. 빨갱이라서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원래 우파는 좌파를 빨갱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건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차이가 반공밖에 없거든요. 우파하고 좌파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까는 거는 빨갱이라고 해서 까는 거고, 근데 이제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해서 까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안 친하잖아요. 북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하고 막 추진하고 뭐 해면은 이제 빨갱이라고 욕을 하겠죠. 빨갱이한테 또 돈 퍼준다 막. 근데 안 했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욕을 하기는 힘들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왜 욕을 하느냐. 문재인,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냥 싫다는 거 아니에요. 우파는 문재인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 왜 싫으냐.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냥 싫어요. 왜 그냥 싫어요? 이런 의문이 들어야 머리가 좋은 거고요. 그러면은 시기 질투 때문에. 정답은 시기 질투예요. 한국인의 이게 이제 민족 특성이에요. 시기 질투가 많다는 거. 그래서 내부 싸움이 많은데 그 이유가 그냥 시기 질투 때문에, 본질은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럼 왜 시기 질투를 일으켜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제 그것도 물어본다고 했죠. 얘기했듯이 남 참견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한국인 특성이. 왜 남 참견을 해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네가 성공하고 출세도 하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 자만감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도 똑똑해요. 외국인보다. 실제로 좀 똑똑해야 자만감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남에게 참견을 하는 거고, 참견을 하는 이유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를 하는 거고,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왜 너는 나보다 잘 살아? 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거고 내부 싸움이 많은 거예요. 한국인의 이게 민족 특성이에요. 아주 이게 한국병이야. 예전에 김영삼이 한국병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병.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내가 얘기한 게 한국병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사람 연구하는 일이잖아요. 사람 연구하는 일. 이 세상 연구하는 일. 세상 연구하는 일이 사람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 한국인이 우월감이 있어서, 타인보다 똑똑하다는 우월감이 있어서 남 일에 참견하고, 그리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더라. 이런 감정이 많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도 문재인의 정책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아무튼 사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할 게 많죠. 이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인의 종족 특성은 어떤 거냐, 또 중국인은 어떠냐, 또 서양인은 어떠냐,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알면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이해할 수 있죠. 굉장히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별게 아닌 거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 민족의 특성을 알면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문재인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파들 많은 경상도 가면 문재인을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현주 같으면은 문재인을 잘 깔 것 같아. 나를 대신해 가지고 문재인을 까줄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에 내가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 비겁이 강하니까 정치를 오래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니까 붙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현주 보고 문재인을 까달라 하는 그 마음 하나와 정치인을 오래 할 수 있는 사주니까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그런데 실제로는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이현주 보고 문재인 까달라, 이 마음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도 이현주 쟤 좀 문제 있는 애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조금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말썽꾸러기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쟤 좀 문제 있는 애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사주가 이러하니 또 일어나겠죠. 올 해운이 올해가 경자년이죠. 경자년에 해운은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일단 관운이 일어나야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보여야 선거에는 또 좋죠. 그래서 해운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제 정치를 오래 할 사주니까 괜찮다고 봤는데, 그리고 4월 달에 가보면 또 관운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나 뭐 또 일어나겠죠. 재기하겠죠. 잠깐 먼 여정에, 먼 인생의 길에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임인 거죠. 뭐 이현주가 이제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은퇴하고 원래 이제 변호사 했으니까 그럼 다시 정치 안 하면 변호사 해야 될 건데 변호사를 하겠느냐. 뭐 정치에서 국회의원을 해보던 사람이 뭐 변호사로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